안녕하세요. 압구정 DM피부과 신영익 원장입니다. 과거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 미인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에는 타고난 얼굴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.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케어 제품이 필수템이 되고 있는데요. 리들샷을 바르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모공이 좋아진다? 실리콘 클렌징 디바이스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다? 과연 홈케어만으로도 피부과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오늘은 홈케어 제품의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인기 아이템 리들샷.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실리카 바늘, 일종의 가시 같은 건데요. 이것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이 틈을 통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상처 회복 과정에서 피부 재생이 촉진되고 모공 축소, 피부결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쉽게 말하면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FCR 필링이나 또는 알라딘 필, 해초필 같은 것의 홈케어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손 세안보다 모공 속까지 뽀득뽀득 깐달걀 피부로 만들어준다는 실리콘 클렌징 디바이스. 미세한 실리콘 브러쉬와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맨손 세안보다는 더 깊숙이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하는 세안기기입니다.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러운 딥 클렌징으로 각질을 제거하고 초음파 진동으로 혈액순환 촉진과 피부 탄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피부 상태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듯이 모든 피부에 다 좋을 수만은 없겠죠. 그래서 리들샷을 추천하는 피부 타입을 우선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모공이 넓고 탄력이 부족한 피부입니다. 리들샷의 미세침 효과로 피부 재생이 촉진되고 모공이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결 완성에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, 각질이 쌓여서 화장이 잘 들뜨는 피부 타입입니다. 미세침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키도록 유도하면서 피부결이 정돈돼 화장이 잘 먹는 피부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탄력 저하 및 주름 개선이 필요한 피부입니다.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서 지속적인 사용을 할 때 주름 완화 및 피부 탄력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리들샷 비추천 피부 타입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민감성 그리고 악건성 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피부 장벽이 기본적으로 약한 피부인데요. 이때 사용하게 되면 기존 보습막이 무너지면서 사용 후에 화끈거림이나 피부 당김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염증성 여드름 피부입니다. 즉 화농성이나 심한 피부 트러블 타입입니다. 염증성 피부의 부위에 미세침이 자극을 주어 되려 염증이 더 악화되고 사용 후 피부가 붉어질 뿐만 아니라 따가운 느낌이 지속되어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아토피 또는 주사 피부염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이 심하게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홍조가 더 심해지고 피부의 가려움증도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요, 최근에 피부과에서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피부에서는 이미 피부가 민감하고 회복이 덜 끝난 상태이므로 이때 사용하려면 최소 1 내지 2주가 지난 후 피부 상태가 안정이 된 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실리콘 클렌징 디바이스의 경우 추천할 수 있는 피부 타입은요, 모공 속에 노폐물이 많은 지성 피부, 이런 분들에게는 이 진동으로 인한 피지 제거 및 모공 청소의 기능이 있을 수 있기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각질이 많이 쌓여 화장이 들뜨는 피부입니다. 실리콘 브러쉬의 부드러운 마사지 효과로 각질 제거 및 피부결 정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클렌징 디바이스 비추천 피부 타입의 첫 번째는
피부 트러블이 잦은 피부입니다. 이러한 피부는 언제 피부 트러블이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되려 그 물리적 자극이 피부 트러블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역시 민감하고 악건성 피부입니다. 초음파 진동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해서 쉽게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세안 과정에서도 피부 보습막이 과도하게 제거돼서 심하게 당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역시 염증성 여드름 피부입니다. 화농성 여드름 부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경우 진동 자극이 2차의 감염 위험이나 염증의 지속을 유도할 수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리들샷과 클렌징 디바이스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피부과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. 리들샷이 어떤 분들은 효과가 좋다라는 긍정적 반응, 어떤 분들은 피부가 나빠졌다는 부정적 반응이 있습니다. 따라서 피부과 의사 관점에서 리들샷이라는 이 제품을 어떻게 적용하면 좀 더 만족스러운 홈케어가 될 수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. 리들샷 50은 아주 소프트한 케어, 즉 데일리 케어가 가능하고 피부 부담이 적다고 알려져 있고요. 중간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700에서 1000, 1300은 강력한 피부 자극 효과 및 피부 재생 탄력 강화가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리들샷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50에서 100부터 시작하는 거 권해드릴 수 있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, 리들샷을 사용할 때의 횟수 및 시간입니다. 시간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문지르고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자극의 강도는 올라갑니다. 사용 도중 또는 사용 후에 자극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피부가 자연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자극되는 제품, 대표적으로 주름 개선제인 레티놀이나 또는 여드름 치료제의 레티노이드 성분이 든 그러한 화장품과는 절대로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사용 후에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과도한 당김이나 따끔거림을 의미하는데요. 이때 하실 수 있는 좋은 케어는 보습입니다. 일반적으로 자신이 평상시에 사용하던 수분팩이라든지 홈케어용 팩을 사용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 자신에게 잘 맞는 보습제, 즉 크림 형태의 제품을 추가로 덧 바르셔도 좋습니다. 낮은 숫자는 젊고 비교적 피지 활동이 많은 피부, 높은 숫자 700, 1000, 1300 정도는 나이가 많고 비교적 피부 활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피부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실리콘 클렌징 디바이스 사용 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.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는 강한 진동 대신 저속 모드로 짧게 사용하시고요. 세안 후 즉각적인 보습이나 진정 케어도 추천드립니다. 주 2, 3회 정도 사용을 권장하고요. 과도한 사용은 피부 장벽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 후 디바이스는 깨끗하게 세척하여서 자연 건조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. 이 간단한 기준만 갖고서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홈케어를 하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.